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전자정보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현해주는 영상 표시 장치로서 UI, UX 기술을 포함한 영상기기를 통칭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시스템 산업으로 기술 개발에 따라 세계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쟁력은 제조 장비와 소재의 기술력이 결정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 설비와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패널의 제작 방식에 따라 LCD,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신기능 디스플레이, 융복합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분됩니다. 디스플레이는 LCD,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신기능 디스플레이 등 기반 기술에 따라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가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술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LED는 OLED가 적용된 소중대형 디스플레이 패널과 모듈 및 제품,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공정 장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OLED 응용 제품, OLED 소재 및 부품, OLED 공정 및 검사 장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기판, 플렉시블 전극 소재, 플렉시블 반도체 소재, 유기 및 무기 인쇄 소재, 봉지 소재 등의 플렉시블 소재 및 부품, 인쇄 공정 중심의 롤토롤 공정 장비 및 부품, 사용자 편의를 위한 UI, UX 부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 등을 포함합니다. 신기능 디스플레이는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패널과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패널,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관련 광학 부품, 투사형 투명 디스플레이와 직시형 투명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기술 분류표상 디스플레이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총 5가지 중분류와 세부적인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 범위와 마찬가지로 LCD,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으로 분류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해외 정책 동향은 경쟁적으로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쟁국 중 가장 뒤늦게 시장에 참여한 후발 생산국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및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LCD 생산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2015년 시장 점유율의 15.5%를 차지했으며 2016년부터는 일부 한국 제품을 추월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세금 정책 우대와 금융 서비스 환경 개선, 산업 발전 현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부 지원 결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속 발전과 국산화 수준 대폭 제고의 성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양안 관계를 통해 성장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자금률 확대 정책에 따라 선도기업 간 합병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차세대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국 IT 산업의 공급선 네트워크 및 탄력적인 생산관리 체계, 일본과의 기술 제휴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AMOLED, 양자점 소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시장 선점 및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입니다.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센터, FCD를 아리조나 주립대 연구단지 내에 설립하여 200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중소형 패널 회사 통합 운영 및 자회사 출범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플렉시디스 프로젝트를 통해 캠브리지 대학,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대학, 노키아 연구소, 필립스 연구센터, 프랑스의 톰슨 및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에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개발 진행 중입니다. 인도의 경우도 IT 산업을 위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업을 설립하고 LCD 사업을 위해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과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합작, 중고라인 매입 등을 위해 접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정책 동향.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내 정책 동향으로 정부는 수출 및 취약 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6년 탄력 관세 운용 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 주입기, 라미네이터가 포함되었고 반도체는 블랭크 마스크, 석영 유리 기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 내역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120개 국가 전략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여 총 9개의 기술을 도출하였습니다. 9대 기술은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고용량 2차 전지, 초고집적 메모리 반도체, 초강대역 유무선 네트워크, 5G 통신, 중소형 원자로, 시스템 반도체,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위 9대 기술은 민간 역량이 성숙된 분야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분야, 미래를 대비할 원청 기술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간 R&D를 선도하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산업 이슈로는 중국, 일본 등과 같은 경쟁국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같은 경쟁국의 추격으로 향후 시장 점유율 및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8세대 이상 LCD 생산 능력 점유율은 2016년부터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분야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 신제품 발굴 미진으로 성장 지연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일본 등은 광학기술 등 신개념 원청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융복합 분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계기판, 5개 전광판 등 자동차 및 공공 분야 신시장 개척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IoT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근접한 사물과 일상에서 디스플레이가 정보 제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작용하는 DOT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신기후 체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는 것이 정부 목표임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5.7%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업계의 원활한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제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주요 배출 원인인 육불화학가스를 삼불화 질소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 투자를 진행하고 CDA 공급부와 감소, 냉동기, 증발기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업체 동향.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 기업 및 핵심 플레이어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에 따라 LCD에서 OLED로 급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BOE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10.5세대 LCD 패널 생산 라인을 건설하였고 2022년 세계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을 목표로 OLED 라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16년 3월 청도시에 6세대 LTPS AM OLED 2기 생산 라인에 약 4.5조 원 투자를 협약하였습니다.
CSOT는 무안 지역에서 11세대 LCD 패널 라인 및 6세대 LTPS LCD OLED 라인 투자를 진행하여 2016년 4분기부터 양산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업체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소형 틈새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프는 대형 LCD 사업 애로 등 경영 부진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하여 경영 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DI는 LTPS 6세대급 양산 라인 보유로 중소형 고부가가치 패널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애플 아이폰의 패널을 공급 중이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2016년 말 1.4조 원 규모의 신규 LTPS 생산 라인을 건설하였습니다. 대만 업체는 기술 제휴 및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노룩스사는 최근 샤프를 인수한 호나이 그룹의 계열사로 중국 TV 세트 업체 내에서 패널 공급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말부터 웨어러블용 스마트워치 1.45인치 AMOLED 패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동향의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77인치 투명 플렉서블 OLED TV를 개발하며 대형 OLED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며 OLED TV 생태계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6세대 절반 크기의 기판으로 중소형 OLED 패널과 플렉서블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대형보다는 중소형 플렉서블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그간 삼성전자에 집중하던 공급 패턴을 벗어나 미국의 애플, 중국의 레노버, 러시아의 요타폰2 등으로 AMOLED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시장 규모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CD 세계 시장의 경우 현재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OLED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 대만의 전략적 제휴로 인해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는 자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대만과는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가 LCD 시장을 대체하면서 OLED 비중이 2022년까지 금액 기준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IS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9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29%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OLED 수요 증가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D는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9년 시장 규모는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OLED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이후부터 중국 기업이 스마트폰용 OLED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비보, 오포 등의 기업에서는 자사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대화면 커브드 OLED를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내 시장의 경우 2016년 570억 8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5.4%씩 증가해 2019년에는 668억 4천만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1년에는 742억 5천만 달러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양자점과 관련된 특허 활동이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권역에서는 양자점 부품과 공정 등 응용 특허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및 유럽 권역에서는 양자점 소재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특허 활동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양자점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에 이르는 480여 건의 출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특허 활동을 살펴보면 중국이 양자점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보유한 특허의 다수는 양자점 부품 및 제품 제조 공정 관련 특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또한 양자점과 관련해 활발한 특허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특허 출원이 대다수였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별 기술 경쟁력 현황의 경우 미국의 신개념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LCD 원천 기술 강국이었으나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추락으로 일본 정부 주도로 JDI를 설립하여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및 장비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기술을 유지하고 있고 자국 내 수요 감소에 따라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LCD, OLED 생산보다는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요소기술 단위에서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례로 IMEC 등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고 영국 맨체스터대 등을 중심으로 그래핀 관련 플래그십 투자를 강화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동향의 경우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자 다른 기술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OLED TV는 유기물을 이용한 자체 발광 소자를 이용하여 화면의 어두운 부분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쿼터닷 TV의 경우 백라이트와 컬러 필터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에 쿼터닷 필터를 더해 백라이트 내에서 나온 빛이 쿼터닷 필터를 통과하며 증폭돼 100니트 수준의 밝기를 구현 가능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같은 크기의 OLED TV가 쿼터닷 TV보다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OLED TV의 전체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팅 공정은 대형 OLED 패널의 원가 절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잉크젯 프린팅 증착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협력사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MS, 미래나노텍, 상부 아이컴포넌트, LG화학 등 국내 화학 소재 업체들이 양자점 광학필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3M이 차지하고 있던 광학필름 시장에 진출하여 10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20% 고지를 넘어서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나노텍은 한솔케미컬로부터 양자점 소재를 공급받고 아이컴포넌트로부터 베리어 필름을 공급받아 양자점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광학 필름을 압출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평판 디스플레이용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2014년부터 베리어 필름을 양자점 TV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또한 LCD TV 완제품 패널에 붙여 색 재현성을 높일 수 있는 양자점 물질 코팅 필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슈로 LCD 시장이 치킨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플렉시블 이후 개발 폼에 대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정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을 위해 정책, 산업, 시장, 기술 요소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나누어 핵심 키워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종합 요소를 고려해 본 결과 6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6가지 핵심 키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확대, AM OLED 시장 확대, VR AR 시장 확대, 핵심 소재 기술의 낮은 국산화율,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책적 지원 확대에 따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으로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시장 수립. 두 번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용 장비들에 대한 기술력이 높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세 번째, 신규 소재 개발에 대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관련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테마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기능성 필름 제작을 위한 장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와 헤드 마운트용 모니터, 양자점 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이 미래 중소기업 적합형 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리스트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기술 개발 테마입니다.